예, 라머 모형을 사용해서 두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전체 움파룸파의 숫자가 변할 때, 늘어날 때고요.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우리 지금 보는 라머 모형에는 두 개의 섹터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이제 R&D 섹터고요. 하나가 이제 생산 부문, 초콜릿을 생산하는 이제 프로덕션 섹터가 이제 있는데 이 두 섹터 사이의 움파룸파의 비율을 이제 윌리 원카가 결정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윌리 원카가 이 둘 사이의 움파룸파의 비율을 조정할 경우, 뭐 R&D 섹터에 투입되는 움파룸파의 비율을 늘리는 경우 이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두 가지를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어, L이 변할 때, 전체 움파룸파의 숫자 L이 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파라미터들은 G가 있고요. R&D 부문의 생산성, 그 다음에 람다, R&D에 투입되는 움파룸파의 비율이고요. 그 다음에 L은 전체 움파룸파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다섯 번째 식에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을 계산을 했는데요. 보시면 크게 두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가 G, 람다, L.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에서 왔냐면 이제 R&D 섹터의 생산 함수 G, 람다의 L의 사실 A가 앞에 있죠. A. 여기에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A로 나누어서 G 람다 L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아이디어 스탁의 감가상각률. 그래서 G나 람다나 혹은 L이 늘어나게 되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움파룸파의 크기 L이 변할 때 아이디어 증가율 GA는 어떻게 될까? L이 늘어나게 된다면 전체 움파룸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도 상승하게 됩니다. L이 늘어나면 경제 전체에 이제 노동력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인구가 증가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은 예전에는 3%였는데 예를 들면 4%로 상승하는 경우가 될 거예요. R&D 부문에 투입되는 인력의 비율 람다가 변할 때 아이디어의 증가율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실험으로 살펴볼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람다가 상승하게 된다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은 상승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상승하는 경우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섹터 사이에 투입되는 움파룸파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람다를 높인다는 얘기는 한쪽 섹터, R&D 섹터에는 전보다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게 되지만 다른 섹터, 초콜릿 생산에 투입되는 움파룸파의 숫자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L이 일정할 때 람다를 높이면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노동을 이동하는 다시 재배분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전체 사이즈가 늘어나지만 람다를 높이면 R&D 섹터에서의 노동은 늘어나지만 생산 부문에서의 노동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부문에서는 일시적으로 산출량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감가상각률은 제로라고 가정을 하죠. 그럼 문제가 훨씬 더 심플해집니다. 보시면 여기가 0이 될 테니까요.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은 G와 람다와 L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첫 번째 실험은 움파룸파의 숫자 L이 증가할 때 혹은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노동력이 증가할 때 혹은 인구가 증가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우선 이제 다섯 번째 식 5로부터 우리가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전보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함수를 우리가 1인당 GDP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스탁의 변화를 어, 이 식에 대입을 해서 얻은 1인당 GDP 식이 바로 이거고요.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자연 로그를 취하게 되면 1인 T 시점에서 1인당 한번 말로 써보죠. T 시점에서 1인당 GDP 의 로그 값은
로그 값은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요. 크게는 이 앞에 상수값 일정한 어떤 값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GA의 T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의미가 있죠. GA의 GA는 바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고요. 그 다음에 T가 바로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저기 예, 강의를 제작하고 동영상 강의를 만드는 중간에 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과장을 맡고 있어서 전화를 또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잠깐 이제 동영상을 정지시켜 놓고 전화를 받았는데요. 기업 보안 융합 전공 관련해서 예, 조금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인당 GDP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로그의 1인당 GDP의 로그 값을 우리가 어떤 상수항, 그러니까 컨스턴트 텀과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그림을 또 한번 그려야 되니까요. 자, 우리가 1인당 GDP의 로그 값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로그의 1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플러스 로그의 최초의 윌리 원카가 처음에 초콜릿 팩토리를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전체가 이제 상수항 절편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과 시간에 대한 함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세로축에 로그의 y라고 표현해 본다면 로그의 yt, t에 대한 함수니까요. 그래서 t가 만약에 뭐 제로라면 최초 시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t가 제로라고 한다면 1인당 GDP는 바로 이 값이 될 거예요. 로그의 1인당 GDP는 이 값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1인당 GDP는 로그 값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직선의 형태로 기울기는 G의 A가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전보다 커진다면 어느 시점에서 기울기가 GA가 커진다면, 그렇다면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1인당 GDP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기울기가 상승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언제 상승하냐면 당연히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전보다 커지면 기울기는 상승하는 것이고요. 로그의 1인당 GDP는 전보다 더 가파르게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식이 바로 로그의 1인당 GDP와 관련된 식이고요.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숫자를 한번 대입해 보죠. G는 R&D 섹터의 생산성을 가리키는 값이라고 했고, 혹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구개발 R&D 백신이 정말 효능이 있는, 효과가 있는 백신을 제대로 된 백신을 만들어낼 확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자, G는 500분의 1, 그 다음에 람다는 10%, 다시 말하면 전체 레이버 포스 중에서 10%가 R&D 섹터에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움파룸파의 수 혹은 레이버 포스가 200이고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을 그냥 편의상 1이라고 두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T-1이 여기 T에 대입하지 마세요. 제가 만들어 놓고 오늘 조금 전에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직전 시기라고 마이너스 1을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정말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안 되거든요. 조금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변화가 나타나기 직전 시점이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1을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1기까지는 움파룸파의 수가 200이었습니다. L이 200이었었는데 이제 t0, t = 0 시점부터 이건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literally 0 시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t 이퀄 제로부터는 움파룸파의 수가 200에서 300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갑자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니까요. 뭐 우리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남북 통일이 된다든가 뭐 혹은 옆에 있는 국가가 망해서 네, 그 국가에 있는 난민들이 대규모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비현실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 정도 충격이 좀 발생을 해야 이렇게 우리가 변화의 크기를 조금 이렇게 변화의 크기를 증폭시킬 수 있어서 조금 말도 안 되는 예를 만들어 봤어요. 바로 변화가 나타나기 직전 시점 t 이퀄 마이너스 1까지의 아이디어 증가율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g가 500분의 1, 그 다음에 람다는 0.1, 그 다음에 l은 200이었어요. 그래서 500분의 1 곱하기 0.1 곱하기 200을 하면 0.04의 값을 얻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아이디어 스탁이 4%로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화가 t 이퀄 제로 시점에서 나타났고 그 변화는 이제 그 이후에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 이퀄 제로의 변화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변화가 다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인구가 200에서 300으로 늘어났습니다. t 이퀄 제로 시점에. 그런 다음에 t 이퀄 1으로 가서 다시 200으로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에서 300으로 늘어난 다음에 300이 쭉 지속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t 이퀄 0 이후에 아이디어 증가율은 이제 500분의 1 곱하기 0.1까지는 똑같고요. 레이버 폴 사이즈가 혹은 움파 룸파의 숫자가 300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0.06, 6%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탁이 이전까지는 4%로 증가하다가 t 이퀄 0 이후부터는 이제 6%로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자, 이 첫 번째 그림은 증가율을 표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GA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GA의 그림은 사실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항상 일정해야 돼요. 4%면 4%, 6%면 6%. 그래서 변화가 t 이퀄 0 시점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건 이제 변화가 나타난 시점을 제가 기준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 이후를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제가 표시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리러럴리 이걸 그냥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은데 그냥 약간 비유 비슷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는 움파룸파의 숫자가 200이었고요. 그 다음에 t 이퀄 0부터는 이게 300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00이었을 때는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4%였었고요. 4%를 이렇게 쭉 일정하게 오다가 t 이퀄 0에 6%로 점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로 일정하게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유지가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입니다. 아이디어 스탁이 아니고요. 자, 이제 아이디어 스탁은 4%의 속도로 늘어나다가 이제 6%의 속도로 늘어나겠죠. 1인당 GDP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YT는 1 마이너스 람다에 그 다음에 A 이렇게 표현했었죠. 이게 바로 1인당 GDP였습니다. 자, 그러면 AT죠. 네. 자, A가 전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A가 4%,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A가 4%의 속도로 증가하다가 이제 변화가 나타난 이후에 움파룸파의 숫자가 증가한 이후에는 이제 6%로 A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1인당 GDP의 경우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4%로 늘어나요. 그런데 만일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러면 1인당 GDP는 점선을 따라서 붉은색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이거는 변화가 없었더라면 그러면 이 점선을 따라서 변화해 갈 텐데 이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움파룸파의 수가 200에서 300으로 늘어나요. 그러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정확히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과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전에 봤었습니다. 1인당 GDP의 증가율은 바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과 같습니다.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을 우리가 GA라고 썼죠. 그래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곧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과 같기 때문에 이제는 0기부터는 6%의 속도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전보다 더 가파르게 늘어나겠죠. 그 성장 경로가 그래서 Y의 어떤 path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그를 취했을 때 그림이 조금 더 저는 나이스한 것 같아요. 저는 로그 그림을 더 좋아합니다. 자, 로그의 1인당 GDP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로그의 1 마이너스 람다의 플러스 로그의 A0 그다음에 플러스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 곱하기 t였었어요. 자,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4%였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요 영역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전 기간 동안 요 영역에서 로그의 1인당 GDP 이게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의 y를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로그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고 t가 가로축의 변수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건 정확히 이런 형태의 1차 방정식의 형태를 갖습니다. x가 t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 y가 로그의 1인당 GDP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 b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되겠죠. 그래서 선형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인구가 증가하기 전에는 1인당 GDP의 로그 값은 기울기가 4%로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었어요. 직선의 형태겠죠. 로그를 취했으니까. 만일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었더라면 계속 직선으로 가겠죠. 이렇게 4% 기울기로 쭉 로그의 1인당 GDP는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제로 시점에서 변화가 나타나서 이제 기울기가 4%에서 6%로 높아져요. 요 직선의 기울기는 전보다 큰 6%가 돼요. 그래서 전과는 다른 이제 성장 경로를 따라가겠죠. 그래서 움파룸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래서 1인당 GDP도 전과는 다른 경로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경로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로그를 취하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나이스한 그림을 얻게 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로그의 GDP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늘어나고 직선의 기울기는 바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서의 변화는 움파룸파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상승합니다. 4%에 6%로. 그러면 변화가 나타난 시점부터는 그 이후부터는 자, 이제 로그의 1인당 GDP가 전부 다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 경로를 따라서 증가해 가겠죠. 자,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이제 R&D 섹터에 투입되는 움파룸파의 비율 람다를 바꿀 때입니다. 이제 윌리 원카가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R&D 섹터에 투입하고 싶어요. 많은 움파룸파들을. 그렇다면 이제 람다의 비율을 전보다 높이면 됩니다. 10%였던 람다를 이제 뭐 예를 들면 20%로 높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대체로 식은 동일한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그젬플과 뚜렷한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붉은색으로 람다를 표시를 했는데 람다는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데에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 다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익스페리먼트는 자, L이 바뀔 때 어떻게 되는가 였었어요. 근데 L은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식에만 들어가 있고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식에는 L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L이 늘어날 때의 변화는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람다가 변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앞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L이 변할 때의 결과와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1인당 GDP에는 이 람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강의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람다를 높인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보면 초콜릿을 생산하는 sek터에서는 전보다 더 적은 움파룸파가 투입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람다를 높이면 R&D 섹터에 더 많은 움파룸파가 투입이 되겠지만
반대로 초콜릿 섹터에서는 전부 다 적은 운파 룸파가 투입이 되겠죠. 그럼 전부 다 더 적은 운파 룸파가 투입될 테니까 초콜릿 생산량도 줄어들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러한 일종의 트레이드오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생산성은 5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R&D 섹터에 투입되는 운파 룸파의 비율을 10%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숫자는 200이고요. 최초의 아이디어 스탁은 전과 동일하게 1이라고 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운파 룸파의 비율이 10% 0.1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t = 0 시점부터 람다가 0.1에서 0.25 상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0.15 상승한 상태로 쭉 가는 겁니다. 0.15 올라갔다가 바로 그 다음에 다시 0.1로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0.15 상승해서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값을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4% 0.04고요. 그리고 이제 람다가 0.1에서 0.15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정확히 람다가 2배가 된 거니까 GA도 정확히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도 2배인 8%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2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1인당 GDP가 아까 이렇게 가다가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전부 다 높아졌으니까 이제 조금 더 가파른 기울기 로그의 GDP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갖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뭐죠? 이게 이 스토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스토리가 어나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 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트레이드오프가 이 안에 작동할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식 5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어떻게 변하는가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1인당 GDP에도 람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비율을 R&D 섹터에 투입하고 얼마만큼의 비율의 노동력을 초콜릿 생산에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람다는 1인당 GDP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죄송합니다. R&D 섹터에 전보다 더 많은 노동을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그 비율을 높이면 당연히 그 비율을 높이면 1인당 GDP는 하락하게 되어 있어요. 람다가 전보다 커지면 당연히 A가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Y는 떨어지게 되겠죠. 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운파 룸파가 초콜릿 생산에 투입되기 때문에 1인당 GDP는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가 더 이상 4%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빠른 속도인 8%로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Y도 전에는 4%로 늘어나다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난 다음에는 8%로 늘어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변화가 나타난 시점에서는 노동력이 줄어들어서 일시적으로 1인당 GDP가 이렇게 뚝 떨어지겠지만 그 이후에 전보다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로그의 Y는 1인당 GDP는 전보다 빨리 증가한다는 거예요. 전엔 4%였지만 이제 8%의 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 변화가 나타났을 때 변화가 나타난 시점에서 1인당 GDP는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동시에 접목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인트죠. A의 증가율이 상승하고 Y의 증가율도 상승하기 때문에 1인당 GDP는 이전 수준을 회복한 뒤 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시죠. 자,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은 4%에서 8%로 2배가 됩니다. 람다가 0.1에서 0.15 2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은 생산성과 람다와 그 다음에 투입되는 운파 룸파의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람다가 당연히 2배가 되면 성장률도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도 정확히 2배가 돼요. 그래서 변화가 나타난 시점부터는 8%로 2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는 어떻게 변하는가? 굉장히 특이한 그림이죠.
1인당 GDP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AT의 1 마이너스 람다고요. 자, 보시죠. 1인당 GDP가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라머 모형에서 1인당 GDP, 1인당 소득이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디어 스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콜릿 생산을 전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콜릿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이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초콜릿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초콜릿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T0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냐면 더 많은 노동력을 아이디어 생산에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쭉 늘어나다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냐면 람다가 상승했으니까요. 0.1에서 0.2로 상승했습니다. 그 말은 1 마이너스 람다는 이 값은 0.9에서 0.8로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1인당 GDP는 T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스탁의 90%만큼이 1인당 GDP였는데 그만큼이 초콜릿 생산량이었는데 1인당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해야 하냐면 T 시점에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스탁의 80%만큼만 초콜릿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콜릿 생산량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떨어지겠죠. 자, 떨어진 다음에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전보다 1인당 GDP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야 됩니다. 마치 움파룸파의 숫자가 늘어날 때 한번 보시죠. 움파룸파의 첫 번째 실험입니다. 움파룸파의 숫자가 늘어날 때 변화가 나타나자마자 바로 1인당 GDP가 다른 궤적을 따라서 변화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1인당 GDP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 속도가 전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4%에서 8%로. 그래서 1인당 GDP도 전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겠죠. 만일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아이디어 스탁이 전보다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A가 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가겠죠. 지금 이 점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1인당 GDP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람다가 변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냥 계속 이렇게 1인당 GDP는 늘어나겠죠. 하지만 람다를 늘려주면 일시적으로 1인당 GDP는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 빠른 속도로 1인당 GDP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요쯤 될 거예요.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었더라면 그때 1인당 GDP가 이쯤 될 텐데 한 4년? 한 기간을 1년이라고 해볼까요? 4기간? 한 4기간 정도 지나면 이전 수준을 이제 회복해서 보다 더 빠르게 1인당 GDP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연 로그를 취한 표현도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시 한번 제가 식을 여기 써보겠습니다. 돌아가기 귀찮으니까요. 불편하죠. 네. 자, 여기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앞서 이 변화의 효과를 이야기했었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텀이겠죠. 자, 이게 절편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람다가 상승했다는 것은 꼭 로그 y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에서 절편의 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편은 하락하고 기울기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선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한번 해보죠. 이 지점에서 절편은 떨어지고 기울기는 높아졌어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라 라고 하면 절편은 떨어졌으니까 여기에 점을 찍고 기울기는 전보다 더 가팔라질 테니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람다가 상승했을 때의 효과예요. 자, 그런데 이전에는 이렇게 변화해 왔단 말이에요. 변화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늘어왔어요. 증가해 왔어요. 직선의 형태로 증가해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절편이 떨어지고 기울기는 가팔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그림은 제가 뭐 아래로 떨어지게 그린 건 아닌데요. 시간이 디스크리트하니까 한 기간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사실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점들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린 겁니다. 점선으로 연결을 하고 직선으로 연결을 해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절편이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기울기는 전보다 가팔라지니까 커졌으니까 더 빠른 속도로 로그의 1인당 GDP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움파룸파의 숫자가 늘어날 때랑 그 다음에 비율이 변할 때는 대체적으로 로그의 1인당 GDP 혹은 1인당 GDP가 전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중요한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람다가 변하는 경우에는 람다가 변하는 그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로그의 GDP 혹은 1인당 GDP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익스페리먼트에서의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솔로우 성장 모형과 라머 모형의 중요한 차이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규모 수익 불변이냐 규모 수익 체감이냐라고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constant returns to scale이냐 아니면 decreasing returns to scale이냐 이런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솔로우 모형의 가장 큰 어떤 성장에 있어서 장기적인 성장에 있어서 제약을 가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한계 생산 체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스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추가로 생산해내는 산출량의 크기는 점점점 작아진다는 것이 한계 생산 체감이에요.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입니다.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이 비교적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 1인당 자본 스탁은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1인당 GDP도 어느 한 점으로 수렴하게 돼요. 더 이상 성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상황에서요. 자, 만일 라머 모형의 그러한 어떤 피처를 가지고 온다면 그러한 특징을 라머 모형에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라머 모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두 가지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면 생산함수가 라머 모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섹터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생산함수도 각각 섹터에 하나씩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디어 생산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콜릿 생산 부문에 초콜릿 생산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생산함수에 이쪽에 한번 규모 수익 체감을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 섹터의 생산함수에 또 한번 규모 수익 체감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디어 생산함수의 규모 수익 체감을 한번 적용해 볼 텐데요. 규모 수익 체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의 생산함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인당 GDP는 어떻게 결정되냐면 A의 KT의 3분의 1승이라고 했어요. 결국 한계 생산 체감 혹은 뭐 규모 수익 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규모 수익 체감과 사실 한계 생산 체감은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여기에서는 규모 수익 체감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K의 3분의 1승이 결국은 자본 스탁의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일 이게 1이었다면 이 승수가 1이었다면 자본의 한계 생산 체감은 나타나지 않죠. 자본을 한 단위 추가로 늘려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은 일정한 상태가 돼요. 만약에 K의 승수가 1이라면. 자, 그런데 애초에 우리 라머 모형에서 아이디어 생산함수는 애초에 이러한 한계 생산 체감의 형태를 갖지 않는 생산함수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머 모형을 시작할 때 가정했던 아이디어 생산함수는 이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T 시점에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스탁에 초콜릿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곱해서 1 람다의 L이 초콜릿 섹터에 투입되는 움파룸파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콜릿 생산량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 생산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썼었냐면 G의 AT에 R&D 섹터에 투입되는 움파룸파의 숫자인 GL을 곱해서 이게 바로 아이디어 생산 함수다라고 우리가 불렀는데요. 저기 애초에 우리가 봤었을 때는 1승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우리는 이 1승을 2분의 1승으로 한번 바꿔보려는 거예요. 승수가 더 이상 1이 아니라 만약에 2분의 1승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규모 수익 불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이제 규모 수익 체감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여기 승수를 한번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에 계속해서 1인당 GDP는 늘어날까? 계속해서 아이디어 스탁은 늘어날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자, 아이디어 생산함수의 규모 수익 체감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1승이었던 A의 승수를 2분의 1승으로 바꿔준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디어 생산 함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디어 스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자, 이 식에 우리가 어떤 그 계산을 한번 한 적이 있냐면 AT로 양변을 나눠줘요. AT로 양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이런 거 한번 했었죠. 자, 양변을 AT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스탁은 어떻게 변화해 가냐면 우리가 규모 수익 체감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아이디어 스탁 아이디어의 생산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G의 L, G 여기 있죠. 람다 L, 그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A의 AT라고 썼고 양변을 이렇게 AT로 나눠서 이렇게 각 텀을 AT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AT를 없애고 여기서 AT를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결국 뭘 의미하냐면 A의 증가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증가율을 의미하는 것이고 제 컴퓨터가 별로 안 좋아서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프리징 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딱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런 강의를 시청하시다가 갑자기 프리징이 되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에서 뭐 컴퓨터 제공해 주는 거 아니고 제 컴퓨터인데요. 꽤 좋은 거를 전에 샀는데 이제 한 3년, 4년 컴퓨터가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노후화 되잖아요. 3년, 4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프리징 되는 현상이 전보다 조금 잦아진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G의 람다의 L 마이너스 델타 A가 되는데 사실 이 식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A의 증가율을 가리키는 것인데 실제로 증가율을 계산해 봤더니 항상 일정한 값을 갖더라. 우리가 이런 결과를 얻었던 것이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전에 했던 계산 방식을 생산함수가 달라졌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AT 플러스 1 마이너스 AT는 이제 생산함수가 달라졌어요. 자, AT에 2분의 1승이 들어갔습니다. 전에 없던 승수가 여기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람다의 L 마이너스 델타 A의 AT 전과 마찬가지로 양변을 AT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눠주면 없어지고요. 자, 이거는 A의 증가율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A의 증가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계산해 봐야겠죠. A의 2분의 1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간단한 계산은 이런 거죠. A의 2분의 1승 나누기 AT는 밑에 있는 지금 AT가 똑같잖아요. A가 똑같기 때문에 분모는 이렇게 분자로 올려보내고 사실 분모에 승수 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어떤 변수나 값이 이렇게 분자로 올라갈 때는 승수에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T의 2분의 1승 나누기 AT인데 그쵸? 그것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곱하기 AT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나누기 AT인데 곱하기 AT의 마이너스 1승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이제 승수끼리 덧셈 뺄셈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A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돼요. 그래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A의 증가율은 G는 남고요. G 남고 A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람다의 L 마이너스 델타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A의 증가율에 AT가 들어가게 돼요. 이건 우리가 전에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자본 스탁의 로우 오브 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봤던 것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자본 스탁의 로우 오브 모션에 K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K가 많이 축적이 되면 많이 축적이 될수록
결과적으로 이 값은 작아져요. 계속해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AT가 크면 클수록 승수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있으니까 이 전체 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전체 값은 계속해서 작아지겠죠. 그러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A의 증가율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가겠어요? 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은 궁극적으로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꾸 네.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 저희 햄스터. 네. 리프레시가 되시죠? 네. 자, 우리가 얻은 식이 바로 이거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A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계속해서 늘어날수록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은 0으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0으로 수렴했다 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0이 됐다. 0이 됐다. 그러니까 A가 계속 커지면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지만 무한대로 커질 수는 없습니다. 무한대로 커질 수는 없어요. 어느 수준에 딱 도달하면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제로가 되겠죠. 그 값을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우리가 얻은 결과는 바로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A가 계속해서 증가하면 감소해 갈 것이고 A가 무한대가 아닌 어떤 값을 갖는 순간 딱 그 값에 떨어지면 물론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그 값을 갖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A를 이제 어떤 값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A를 어떤 값을 계속 찍다 보면 우연히 지극히 작은 확률로 어떤 값을 딱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A의 증가율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 값이 제로가 되는 어떤 A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값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T가 아이디어 스탁이 어떤 값에 딱 도달하는 순간 그러면 이제 A 스탁의 증가율은 제로가 되겠죠. 그 값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보시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델타 A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델타 A는 G의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람다 L이 되고요. 아래를 또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이렇게 이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 보낼 때는 그 승수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낼 수 있어요. 왼쪽으로 보내고 부호를 바꿔주는 거죠. 델타 A의 2분의 1승 혹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양변에 A의 2분의 1승을 곱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양변에 A의 2분의 1승을 곱해요. 그래도 등호는 성립하니까 2분의 1승을 곱합니다. 자, 그러면 left hand side에는 델타 A의 2분의 1승이 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A의 2분의 1승이니까 자, 이런 겁니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A의 2분의 1승은 A가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승수끼리 덧셈 뺄셈 해주면 되는 거니까 A의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은 제로니까 A의 0승이 되고 A의 0승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right hand side에서 A를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요. 남는 것만 써주면 G의 람다의 L이 남고요. 양변을 이제 델타 A에 대해서 식을 한번 풀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전에 했던 건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이제 과정이 조금 복잡해서 이건 많이 해보면 어렵지 않은데요. 이걸 이제 왜 하는지 잘 모르면 사실 하기도 싫고 조금 그렇죠. 자, 델타로 나눠주면 A의 2분의 1승은 바로 G 람다 L의 델타 A가 되고 그리고 양변에 이제 제곱을 해주는 겁니다. 다 됐습니다. 제곱을 해주면 A는
예, 승수의 승수를 취해주면 이건 이제 승수 곱하기 승수가 되니까 a만 남고요. 예, g 람다 l의 델타 a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뭐냐면 어, 아이디어 생산함수의 규모 수익 체감이 작동하면 그러면 a가 무한히 늘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a는 예, 무한히 늘어날 수가 없어요. 마치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와 같이 스테디 스테이트이 존재하고 스테디 스테이트로 수렴해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아이디어 스탁이 스테디 스테이트 A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값으로 A가 수렴하게 돼요. 자, 그러면 1인당 GDP는 A의 1 마이너스 람다란 말이에요. 근데 람다는 일정한 값이니까 10%면 10% 일정한 값이니까 A가 어떤 값으로 수렴하면 당연히 1인당 GDP도 어떤 값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얻은 결과 정확히 이거와 동일하고요. 아이디어 생산의 규모 수익 체감 혹은 뭐 한계 생산 체감이라고 불러도 여기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 둘은 같은 말은 아니에요. 같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규모 수익 체감이 있다면 아이디어 스탁은 어느 수준으로 수렴하게 돼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가 멈추면 1인당 GDP의 증가도 멈추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스탁의 죄송합니다. 아이디어 생산함수의 규모 수익 체감이 들어오면 작동하게 되면 그러면 솔로우 성장 모형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이디어 생산함수는 전과 마찬가지로 규모 수익 불변이고요. A의 승수가 1입니다. 규모 수익 불변이고 다만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초콜릿 생산함수에 A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생산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썼었습니다. AT의 1 마이너스 람다의 L인데 이게 원래 1승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2분의 1승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그래서 1인당 GDP로 표현을 해보면요. 양변을 L로 나누어서 1인당 GDP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림으로. 생산함수가 이러한 경우와 y는 a의 1 마이너스 람다 우리가 처음에 봤던 라머 모형에서의 초콜릿 생산함수를 1인당 GDP의 형태로 바꾼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a의 2분의 1승의 1 마이너스 람다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가로축에 여러분 a를 한번 표시해 보고요. 세로축에 y를 표현해 보면 자, 이것은 꼭 이런 그래프와 비슷합니다. a는 a의 x라고 하는 그래프와 비슷하잖아요. 이제 x가 a에 해당하는 변수고 이제 y가 스몰 y에 해당하는 변수니까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과 같은 형태의 초콜릿 생산함수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것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데 얘는 조금 다르게 생겼겠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표현해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 될 거예요. 그래서 y가 스몰 y에 대응하고 이제 x가 a에 대응하는 거고요. 이제 a가 바로 1 마이너스 람다예요. 그러면 y는 어떤 값 곱하기 x의 제곱근 스퀘어 루트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루트 x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a고 이쪽이 y입니다. 그래서 1인당 GDP가 좀 다른 모습을 가져요. 초콜릿 생산함수의 규모 수익 체감이 들어오게 되면 전에는 1인당 GDP라고 하는 것이 A의 증가 속도와 같아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Y의 증가 속도와 Y의 증가율과 A의 증가 속도가 같습니다. 혹은 증가율과 하지만 오른쪽 그림에서 초콜릿 생산함수의 규모 수익 체감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그림 자체가 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컨케이브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컨케이브하다고 해요. 자, 그러면 y의 증가 속도와 a의 증가 속도가 이제는 더 이상 같아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정말 이 경우에도 아이디어 스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게 맞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이슈는 또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디어 생산함수에는 규모 수익 체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을 계산해 보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결론을 일단 내릴 수 있겠죠. 첫 번째 결론은 아이디어 스탁은 계속해서 증가해요. 자, 아이디어는 무한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아이디어 생산함수의 규모 수익 체감이 작동할 때의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전형적인 라머 모형의 형태를 갖습니다. 자, 이제 1인당 GDP의 증가율과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앞서 규모 수익 체감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Y의 증가율과 A의 증가율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왼쪽의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규모 수익 체감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자, 한번 이 둘 사이의 관계, 1인당 GDP의 증가율과 A의 증가율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초콜릿 생산함수의 규모 수익 체감이 있을 때 T 플러스 1기와 T기 사이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돼요. 그러니까 T 플러스 1기의 생산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기의 1인당 GDP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left hand side끼리 right hand side끼리 나눠주면 바로 이 식이 되겠죠. 어차피 나눠줘도 비율이기 때문에 등호는 성립해요. 오른쪽만 보시면 자, 이쪽 1 람다가 분자에도 있고 1 람다가 분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A의 t 플러스 1도 2분의 1승, AT도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승으로 묶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AT 플러스 1 나누기 AT의 2분의 1승이 되고 이제 양변의 자연로그를 취합니다. 양변의 자연로그를 이렇게 취하면 자, 우리가 아는 성질 하나가 이런 게 있죠. 로그의 죄송합니다. x의 a승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여기서 x는 당연히 0보다 큰 값이고요. 자연로그를 취하면 a는 로그 앞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것은 a의 로그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분의 1승이 앞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의 로그의 at 플러스 1 나누기 at가 돼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yt 플러스 1 나누기 yt의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건 근사적으로 y의 증가율과 같습니다. approximate예요. 근사적으로. 혹은 이제 잊어버린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여기 그냥 스킵하시면 되겠죠.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어떤 변수의 증가율을 g라고 쓰고요. 자, 이렇게 yt 플러스 1 마이너스 yt 나누기 yt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바로 증가율이에요. 그냥 편의상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증가율인데 t를 가리키는 값은 제가 그냥 쓰지 않았어요. 귀찮아서 그냥 간단하게. 자, 이게 바로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의 y의 증가율을 표시한 것이고 편의상 그 증가율을 우리가 g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제 right hand side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yt 이렇게 다시 쓸 수 있습니다. t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넘겨주면 1 플러스 증가율에 바로 yt 플러스 1 나누기 yt가 돼요. 그래서 어떤 t기의 변수 분의 t 플러스 1기의 변수 값은 뭘 의미하냐면 증가율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로그를 취하면 양변에 자연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그의 성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x가 매우 작은 값이라면 뭐 0.01, 0.02 이렇게 작은 값이라면 충분히 작은 값이라면 이 값은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 x 자신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left hand side는 근사적으로 g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는 우리의 결론은 g는 근사적으로 이 값이 근사적으로 g니까 얘도 근사적으로 같은 거겠죠. 근사적으로 로그의 yt 플러스 1 나누기 yt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어떤 변수의 비율의 자연로그 값은 근사적으로 그 변수의 증가율과 같다.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증가율과 근사적으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에 어떤 변수 y의 증가율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근사적으로 뭐와 같냐면요. 이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g라고 하는 어떤 변수를 제가 일부러 끌어들여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둘은 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근사적으로 이 값이 지나치게 크지만 않다면.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y의 증가율과 근사적으로 같고 a의 증가율과 근사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a의 증가율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a의 증가율은 t기와 t 플러스 1기 사이든 t 플러스 1기와 t 플러스 2기 사이든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 a의 증가율은 항상 일정해요. 자, 그렇다면 y의 증가율도 항상 일정하겠죠. 그리고 a의 증가율의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y의 증가율은 a 증가율의 2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함수에 초콜릿 생산함수에 규모 수익 체감이 들어온다면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는 규모 수익 체감이 들어오기 전에는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과 같았지만 이제 규모 수익 체감이 들어오게 된다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이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보다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2분의 1의 값을 선택했으니까 1인당 GDP의 2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 2분의 1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바로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1인당 GDP의 증가율과 아이디어 증가율 사이의 관계는 이제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은 항상 2분의 1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2분의 1은 우리가 생산함수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이제 일반화 시킨다면 2분의 1 대신에 여기다가 어떤 값을 써볼까요? 알파? 알파라고 한번 이야기해보죠. 알파를 썼다면 이제 알파가 1인 경우가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라머 모형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알파가 2분의 1이다 라고 가정한 것이죠. 그래서 일반화 시키면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알파의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과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생산함수가 규모 수익 체감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경우에는 아이디어 생산함수는 규모 수익 체감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지금 우리 이 경우 보는 것입니다. 규모 수익 체감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어 스탁은 무한히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다면 증가 속도가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1인당 GDP의 증가율도 0보다 큰 값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끊임없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단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아이디어 증가율의 일정 비율 알파 여기서 이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율이 2%라면 GA가 0.02였다면 그러면 GA는 바로 0.02에 곱하기 알파 알파가 2분의 1이면 죄송합니다 스몰 y 그러면 이 값은 0.01이 되겠죠. 알파가 2분의 1이라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콜릿 생산함수의 규모 수익 체감이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 스탁이나 1인당 GDP는 무한히 증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1인당 GDP의 증가 속도와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 속도가 같지는 않겠죠. 두 번째, 아이디어 생산함수의 규모 수익 체감이 들어온다면 정확히 솔로우 성장 모형과 같은 프리딕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 스탁은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고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1인당 GDP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겠죠. 스테디 스테이시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돼요. 마지막 이야기는 성장 회계에 대한 우리 6장 마지막은 성장 회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장 회계를 우리가 growth accounting이라고 부르고 한 국가의 GDP 성장률을 자본과 노동, 그 다음에 총 요소 생산성으로 분해를 해서 각각 얼마만큼 몇 %씩 기여를 했는지 기여분을 분해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growth accounting 성장 회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산함수에서 K의 역할도 살펴봤고 그 다음에 A의 역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K의 역할을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살펴봤고 A의 역할은 이제 라머 모형에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생산함수를 이용을 해서 GDP의 증가,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한번 이용해 보는 거예요. 실제 한국 경제가 몇 퍼센트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정보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자본 스탁 K는 몇 퍼센트로 증가했는지 또 우리가 이 정보를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에 대한 변수 N인데요. N에 대한 변수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각각 얼마만큼을 기여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인데 A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냐면 이제 아이디어 모형에서는 우리가 아이디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총 요소 생산성 TFP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은 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총 요소 생산성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자본 스탁에 대한 데이터 존재합니다. 노동에 대한 데이터 존재하고요. GDP Y에 대한 데이터도 존재해요. 하지만 총 요소 생산성의 데이터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생산함수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우리가 Y도 알고 있고 K도 알고 있고 N도 알고 있다면 이제 거꾸로 A를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A를 거꾸로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생산함수의 양변을 노동 변수 L로 나눠주는데 여기서 L은 N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N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N은 총 노동시 예. 자, N은 N은 효율 좀 어렵죠.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일반적인 노동 변수라고 생각해 보시죠. 일반적인 노동 변수고요.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사실 포함이 되어 있냐면 자, 개별 생산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생산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근로 시간, 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노동 변수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효율 단위 노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efficiency unit of labor라고 부릅니다. unit of labor. 효율 단위 노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노동 시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어떤 퀄리티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노동 변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총 노동 시간으로 한번 나눠 보면 똑같이 Y도 나눠주고요. 이쪽도 나눠줍니다.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LT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LT의 3분의 1승과 LT의 3분의 2승으로 나눠서 쪼개서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고 이렇게 분수로 표현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시간당 GDP라고 부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눴으니까. 그 다음에 AT 남고요. KT 나누기 LT, 이건 시간당 자본 스탁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시간당 자본 스탁의 3분의 1승, 이건 시간당 노동이 될 거예요. 노동의 3분의 2승이 돼요. 이제 YT 나누기 LT를 스몰 yt라고 썼고, KT 나누기 LT를 스몰 kt, 시간당 자본 스탁, 그 다음에 NT 나누기 LT를 스몰 nt라고 쓰면 이제 생산함수를 이렇게 다르게 쓸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생산함수로부터 온 거고요. 총 노동 시간으로 나누어서 그냥 편의상 제가 시간당 GDP, 시간당 자본 스탁, 시간당 노동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냥 지금부터는 편의상 그냥 GDP, 자본 스탁, 노동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한 생산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T-1기와 T기 사이의 1인당 GDP, 시간당 GDP,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당 GDP죠. 네. 고쳐놓겠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당 GDP 사이의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앞서 했던 그런 계산 방식과 대체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표현하고요. 이렇게 비율로 표현하고 곱하기 K끼리 묶어서 3분의 1승, N끼리 묶어서 3분의 2승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 로그를 취하는데요. 이건 제가 한번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얻은 식이 바로 그러니까 t기와 t 플러스 1기라고 해도 되고요. t 마이너스 1기와 t기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별로 뭐 그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얻은 식이 바로 총 요소 생산성의 비율 곱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당 자본 스탁 소문자예요. 의 3분의 1승. 그다음에 이제 노동 변수 NT-1의 3분의 2승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양변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뭐 왼쪽은 괜찮죠? 오른쪽만 한번 보시면 이 전체의 이제 자연 로그를 취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x 곱하기 y의 자연 로그를 취하면 로그 플러스 로그라고 쓸 수 있죠. 로그 x, 로그 y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곱셈이 있으니까 우선 덧셈으로 띄어내죠. 로그의 at-1 플러스 로그의 kt-1 그 다음에 3분의 1승 로그의 nt-1 3분의 2승입니다. 그 다음에 승수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at-1 플러스 3분의 1 이제 승수가 앞으로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앞으로 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로그의 kt-1 플러스 3분의 2의 로그의 nt-1 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근사적으로 t-1기와 t기 사이에 a의 증가율이 되고요. 증가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텀은 3분의 1의 k 증가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텀은 3분의 2의 n 증가율이 되겠죠. t-1기와 t기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left hand side로 넘어가서 또 쓸데없는 불필요한 얼굴에 가려서 보시면 여기는 바로 t-1기와 t기 사이에 y의 증가율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과는 비교적 심플하죠. 그래서 y의 증가율을 제가 gy라고 그냥 썼고 이렇게 쓰자라고 해서 변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a의 증가율 3분의 1의 k의 증가율 3분의 2의 n의 증가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gy는 시간당 GDP의 증가율이 될 것이고요. ga는 총 요소 생산성 증가율, GK는 시간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 GA는 노동의 증가율, 시간당 혹은 노동의 증가율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사실상 나머지 변수들은 데이터에 존재합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y라든가 k라든가 n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면 평균 몇 %씩 늘어났는지 증가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TFP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데이터에서 따로 집계하지 않습니다.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TFP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FP를 우리가 거꾸로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을 계산을 하냐면 총 요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봤던 솔로우 성장 모형을 만들었던 그 로버트 솔로우가 이러한 계산 방식을 제안을 해요. 이게 바로 로버트 솔로우가 고안해낸 설명되지 않는 나머지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꽤 옛날에 나온 아이디어거든요. 당시로서는 제 생각에도 지금 솔로우 리지듀얼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솔로우 리지듀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TFP 증가율은 데이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는 것이죠. 자, 우리가 1인당 시간당 GDP의 증가율은 TFP 증가율 플러스 3분의 1의 K 증가율 플러스 3분의 2의 N의 증가율이잖아요. 그러면 GA를 이제 거꾸로 계산하는 거예요. 1인당 시간당 GDP의 증가율에서 이 나머지를 빼면 우리가 TFP 증가율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GDP의 증가율 GY에서 시간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의 3분의 2를 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입니다. 죄송합니다. 3분의 2의 노동의 증가율을 차감하면 우리가 TFP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앞서 우리가 계산을 했던 것은 T-1기와 T기 사이의 증가율인데
총 요소 생산성의 증가율이라든가 이제 1인당 GDP의 증가율 중에서 얼마만큼이 TFP에서 비롯되었고 얼마만큼이 자본 스탁의 증가율에서 비롯되었고 얼마만큼이 노동의 증가율에서 비롯되었는가를 구분을 할 때는 비교적 장기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5년, 10년 단위 데이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GY는 굳이 우리가 앞에 슬라이드에서 계산했던 T-1기와 T기 사이의 증가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 10년 동안 혹은 지난 20년 동안 지난 50년 동안 이런 기간의 연평균 성장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똑같은 계산을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연평균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1인 시간당 GDP는 연간 4%씩 늘어났고요. 시간당 자본 스탁 K는 3%, 그 다음에 노동 증가율은 3%였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꾸로 TFP의 증가율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에서 3분의 1의 3%를 빼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의 노동 증가율 3%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1%가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1인당 GDP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A, K, N인데 Y의 증가율이 4%였단 말이에요. 그 중에 1%는 A에서 비롯된 거고 그 중에 3%는 K, 그 다음에 다시 3%는 N에서 비롯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더하면 4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3분의 1이고 이게 3분의 2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인당 시간당 GDP 혹은 뭐 1인당 GDP 4% 늘어났는데 TFP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1%고요. 그 다음에 3%의 3분의 1이니까 1%, 그 다음에 3%의 3분의 2니까 2%. 그럼 더하면 이제 4가 되겠죠. 그래서 보통 자본의 기여도라고 하면 자본이 얼마만큼, K가 얼마만큼 기여했는가라고 하면 이제 옆에 3분의 1까지 곱해서 이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노동의 기여는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면 3분의 1을 곱해서 이 전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노동의 증가율이 3%라고 하더라도 노동의 기여율은 얼마이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생산함수의 승수인 3분의 1을 곱해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제 다 더하면 4%가 되겠죠. A, K, N. 그래서 뭐 K의 기여, N의 기여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분의 1, 3분의 1을 각각 곱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한번 보시면요. 한국생산성본부라고 하는 곳에서 2012년에 그 계산을 한 건데 추계를 한 건데 한국 성장 회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년대에 10년 동안 GDP 증가율은 9.4%였고요. 연평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9.4%였는데 이 중에 이제 자본은 얼마만큼 기여를 했냐면 6.6% 기여했고 노동은 2.2%, 나머지가 TFP인데 TFP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감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에 대한 자본 증가율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다 데이터로부터 오는 거예요. 데이터에서 다 오는 거죠. 데이터를 넣어서 다 계산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가 TFP가 되겠죠. 9.4에서 8.8을 빼면 0.6%가 남는데 그게 TFP 증가율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라모 모형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8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을 드라이브 했던 것은 뭐 자본이나 노동이지 사실 아이디어가 막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엄청난 자본 축적, 그러니까 솔로우 성장 모형이 드라이브 했던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제 90년대에도 비슷한 패턴이 계속됩니다. 이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률은 6.1%로 떨어졌는데 여전히 상당 부분 3분의 2가 넘는 상당 부분 4.2%가 바로 자본 스탁의 증가, 솔로우 성장 모형이 한국 경제의 과거에 성장을 드라이브하는 매우 이제 중요한 뭐 모형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국 경제의 성장을 잘 설명하는 모형, 솔로우 성장 모형이 좋은 캔디데이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딱 그렇게 성장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단순화해서 현실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솔로우 성장 모형이 매우 좋은 설명력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들어와서 3.8%로 뚝 떨어졌고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여전히 이제 자본의 어떤 기여도가 꽤 높습니다. 3.8%에서 2.2%니까요. 네,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노동도 1.3%. 여전히 이제 TFP는 전체로 봤을 때는 10%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3.8% 연평균 증가했는데 TFP, 그러니까 아이디어 스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여 는 계속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그 4%라고 해보면요, 그 중에 0.2%니까 이거 10%도 안 되는 거잖아요. 5%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4% 중에서 기여도가 10%쯤 되면 0.4%인데, 그러니까 4%의 그러니까 퍼센트의 퍼센트라고 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4%의 10%면 0.4%입니다. 근데 지금 TFP 증가율은 0.4%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TFP 증가율을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쭉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한국 경제에 있어서 아이디어의 어떤 기여는 비교적 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제 자본의 기여도가 계속해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이제 솔로 형태의 모형, 자본 축적에 따른 경제 성장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제 경제 구조가 됐고요. 앞으로 이제 TFP 쪽에서 성장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데이터를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제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데이터, US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시간당 변수를 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봤던 GY가 바로 시간당 GDP의 증가율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의 3분의 1을 곱해서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자본의 기여도고, 그 다음에 노동의 기여도는 노동 변수의 증가율의 3분의 1을 곱해서 표현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1948년부터 2014년까지 비교적 장기간이죠. 한 70년, 60년에서 70년 기간 동안 시간당 GDP의 증가율은 2.4%, 그러니까 매년 2.4%씩 평균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이 중에 자본 기여도가 절반 조금 안 되고요. 노동의 기여도 굉장히 작고 절반 이상이 TFP죠. 그러니까 사실 US 이코노미의 성장의 어떤 동력이다, 성장을 드라이브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해 본다면 이 경우에는 TFP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TFP가 계속해서 US 이코노미의 성장을 드라이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7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보시면 0.6% 성장을 했는데 절반 정도가 자본 스탁이고요. 그거보다 조금 못한 게 TFP, 노동 변수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부터 2007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2.8% 성장을 했고 이 중에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TFP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TFP는 자본으로도 설명을 하고 노동으로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8%를 설명하지 못했어요. 설명되지 않고 남은 것이 바로 TFP인데 웬만해서 설명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아이디어의 증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을 해서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대체로 TFP 증가 효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와 이제 US 이코노미가 대조적으로 한국 경제는 자본 스탁의 증가에 상당히 많은 부분 의존했다. 혹은 뭐 자본 스탁이 한국 경제 성장을 드라이브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반대로 US 이코노미의 경우에는 아이디어 스탁의 증가 혹은 뭐 TFP의 증가가 시간당 GDP의 증가를 드라이브했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6장의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